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나는 언제 대운이 올까? 나에게 대운이 온 게 맞는 걸까? 이 생각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운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이게 온지 안 온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네네. 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뭘까요? 일단 네. 바닥을 쳐야 돼요. 이런 말 있죠. 신이 정말 죽지 않게끔 바로 죽음의 앞에서 죽지 않게끔 그렇게 고력을 줘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바닥을 쳐야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하거나 또 이제 그 반대인 사람은 정말 잘 돼. 그래서 돈도 펑펑 쓰고 막 가오도 넣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 사람은 또 꼬꾸라져. 그러니까 정반대인 상황이지. 똑같은 공통점은 일단 바닥을 쳐요, 사람들이. 그냥 잘 되면서 갑자기 훅 올라가는 건 없어. 바닥을 치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전생의 업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업, 또 부모의 업, 이런 업을 갖고 태어나요. 갖고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보세요. 초년의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 젊어서. 나이가 먹으면서 40대 후반서부터는 그래도 집도 장만하고 가정도 꾸리고 재물도 지고 이러고 살아, 사람들은. 맞아요. 그쵸? 근데 느닷없이 부모가 턱 재산을 줬어. 그 사람들은 어때? 가다가 다 말아먹어. 물론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대운이라는 건 꼭 로또를 맞아야 대운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다 바닥을 친 거거든. 정말 힘들었었거든. 그건 뭐냐면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도 노력을 해서 그 해운년하고 맞닥 떨어지고 내 운하고 떨어져서 정말 승승장구가 되는 게 난 진짜 대운이라고 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내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짜 바닥에 있어도 운이 안 좋아서 바닥을 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대운이 들어와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 숫자로 봤을 때 대운인데 왜 저렇게 바닥을 칠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개개인이 살아온 삶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사는 방식도 있고,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죽어라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하고 해운년도 올해는 난 대운이라 그랬어. 어디 가서 보니까 대운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아지지 않고 펴지질 않아. 그거는 그 사람 자체에 분명히 어떤 살성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답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서 대운은 내가 하기 나름도 있고 해운년하고 맞아 떨어져야 그때는 팍 올라가는 대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했던 그 손님분들이나 그 네네. 신분들을 봤을 때 완전 바닥으로 갔다가 좀 확 변하신 분들의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있죠. 정말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를 했냐면 얘가 식당을 했었어요. 곱창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게 황당했지. 올해 대운 들었어. 장사해도 돼. 문서운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문 해도 돼. 그래서 이제 가게를 이제는 잡아줘서 이제 했지, 장사를. 앉을 자리가 없었어, 사실.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대운이구나 했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는 왔어. 한 3개월을 신나게 잘 됐으니까. 그러고 나는 이제 그런갑다, 장사 잘 되는갑다 하고서 말았는데, 이 가게가 손님은 미어 터지되 왜 점점 손님이 떨어지냐. 대운을 못 받아먹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아는 거지. 아니 그렇게 뭐를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자는데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지. 언니하고 동업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그래? 나 그럼 오늘 가게 안 나가. 응, 그래, 너 닫아, 나도 닫아. 이런 식의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말을 정리를 하다 보면 대운이라는 건 로또만이 대운이 아니고 분명히 대운이라는 거 있어. 내 이 나이에는 내가 대운을 받아야 돼. 근데 못 받는 사람도 많아. 대운이 들었을 땐 그 대운, 운맞이도 있지만 안에다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의 삶도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노력을 그동안 했어. 근데 운이 또 왔어. 아다리가 맞아. 터지는 거야. 아니 맛집 봤어? 대박 맛집 이런 거.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엄청 고생하잖아. 바닥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폐가에서 있고 뭐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걸로 해서 딱 할 때 노력도 하지만 그 해운년이 이 사람하고 맞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운이 대박이 터지고 막 이렇게 터지는 거지. 아, 올해는 나 대운 들어온대. 이런다고 해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 안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좀 진짜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지. 선생님들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확인하고 의논도 좀 하고 많이 뭐 잘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찾아가서 저 이런데 힘든 거 고민 상담도 좀 하고 팔자도 좀 물어보고 야, 그만큼 바닥 쳤으면 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의논도 좀 하고 무속인 집에 온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무속인 집에 온다 해서 다 구타라는 거 아니고 여기저기 다녀서 해라. 너는 이것이 안 좋아서 못한다 라는 거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죠. 노력 없는 대운은 없어요.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그 해운년하고 또 아다리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 하루하루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히 살자. 아무튼 성수당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신당에 왔는데 이렇게 초가 밝혀 있거든요. 네네. 이 초를 밝히면 좀 좋아지는, 좀 운기가 좀 상승하는 그런 분들도 있나요? 아, 그럼요. 있죠. 초를 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네. 초를 킬 때는 그냥 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한테 있는 살성을 없애고 그리고 초를 키면 그 초가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봐요. 소원을 이제 이런 법당에 오면 소원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빌진 않아요. 한 가지를 빌고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거를 또 빌고 하는데 그때 초를 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이제 이 초를 키움으로 해서 내 업장도 소멸되고 내 정성, 내 마음입니다. 이런 뜻도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초를 밝혔을 때 좀 변화되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를 밝혔을 때 변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를 그냥 밝히기보단 뿌리가 있어요. 네. 뿌리가 막 썩고 있어.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어떻게 돼? 그것도 상하겠지. 그리고 잎이 썩겠지. 네. 뿌리는 조상이라고 보고 줄은 나라고 보고 잎은 자식이라고 보면 이 뿌리가 썩고 있으니 일단 이거부터 걷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싹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초를 키면 그때부터는 큰 변고가 없어요. 좋아요. 세상살이 살면서 아,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저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게 좋은 건데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큰 좋은 일이 막 하루아침에 닥치겠어요. 나쁜 일만 없으면 좋은 거거든. 네. 살아가는데 굳은 일만 안 당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초를 키면 좋은 거죠. 이 선생님께 초를 밝히고 나서 그 굉장히 좀 좋아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전과 후를 좀 그 사람은 이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다친 사람인데 초를 키우면 마음이 뿌듯하대요. 어쩔 때 저는 선생님 저기 법당에 촛불 켰죠? 이래. 그래서 응, 왜? 아니요, 너무 편해요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근할 시간에 이제 끄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요. 꾸물꾸물 너무 살만한 것 같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진짜 초를 키는 게 아니라 물초라고 물속에다 키우는 초가 있거든요. 그걸 켜주고 불을 안 꺼뜨리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전화가 안 온다니까요. 잘 지낸다 그런다니까. 그분들도 이제 지금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잘 들어야 돼. 개개인이 생각을 잘해야지 이건 정신적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끄면 정말 어디가 다쳐도 다쳐. 그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초는 입시 또 이제 대학을 간다 시험을 본다 이럴 때 초 좀 켜주세요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튼 산에 가서 초를 다 짊어지고 가서 산에 가서도 켜주고 법당에서도 켜고 하는데 틀려요. 틀리니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켜본 사람은 아니까 켜는 거예요. 약간 이거네요. 초를 한 번도 안 켜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킨 사람은 없다. 없다. 그건 맞아. 키던 사람은 꾸준히 키잖아. 정말 꾸준히 키거든. 네, 모든 굿도 뭐 치성도 초 키는 것도 처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처음 모르니까. 그러면 이 합격초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뭐 올해 보면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네네. 뭐 수능 시험도 이제 뭐 하반기 되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지금 켜도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 늦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부터 켜야 돼요. 7월부터 7월 칠성부터 그때부터 이제 초 키고 또 저 공무원은 이제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월에 홍수매기 하고 나서 키는 분들 또 칠성맞이 하고 키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저희는 거의가 키던 분이 계속 켜요. 아 그래요? 꾸준히 안 꺼뜨리고. 그분들도 일단은 자기 마음의 유연도 되지만
뭔가 느끼니까 하는 거거든. 이 촉히는 거는 참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찰에 놀러를 가서도 당장 거기서 불을 켜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초 한 자루 사서 거기다 살포시 놓고 와도 참 좋은 거예요. 그 공덕이거든요.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내가 몰라서 따질 수는 없지만 일단은 초를 갖다 켜놓으면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잖아.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못 보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좋아요. 좋기고 기업을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영상인데 선생님 간단한 소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디에 계신 건가요? 여기는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있어요. 첫 영상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좀 좋은 주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양력으로는 6월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쵸. 2023년 하반기부터 좀 운기가 좀 변하는 좀 나이들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죠. 27 정축생이 좀 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동안에는 이랬다 저랬다 이거다라는 걸 잡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7 올해 정축생은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6, 7월이 되고,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는 괜찮거든요. 이제 27은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10월 달 되면 뭐 원하는 그거를 지고서 이제 쭉쭉 가는 거죠. 그것도 대박이죠, 이 사람한테는. 또 이제 갑술생 이분들은 사실상 타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대부분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의 근심은 바깥으로 잘 내보내지 않아요. 이도 저도 아닌 그렇게 맴돌다가 이제 올 7월 되면 뭔가가 뚜렷하게 잡혀요. 잡히면서 그걸로 가면서 괜찮은 삶을 살면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좋아지죠. 44살. 이 사람은 이제 4,4년 운이라 그닥 운이 없어요, 사실상. 운이 없어서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그만둘까 말까, 또 뭐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시국이 이러니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죠. 7월부터는 문서가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해예요. 그리고 47 정사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43살, 44살 조금 이제 금전이나 인간 문서 갖고 공론이 많았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들어서서 괜찮으면서 3월에 문서 잡은 사람도 있고, 이제 10월달 접어들면서 그때는 진짜 대박이다, 올해 괜찮다. 왜? 2, 3년 전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하반기부터 나아지면 정말 대박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괜찮고, 갑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갑인생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고지식해요, 사람들이. 하나면 하나밖에 모르고 융통성도 많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혼자 생각이 많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것만 파고 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7월부터는 잡고 가는 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7월부터 괜찮고 내년 후년까지 쭉 괜찮죠. 한 4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갑인이. 그래서 올해는 27, 30, 44살, 47, 50살 또 이 나이대가 굉장히 왕성하고 변화를 많이 가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 7월부터는 그래도 나아지니 괜찮다는 저게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이를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5 나이 중에서 이 좋은 순위를 뽑자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순위를 제일 많이 뽑자면 27, 47이죠. 걔네들은 또 성주운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이 성주운이라는 건 조상에서 얘야 너 올해 한번 살아라고 내미는 운이에요. 이게 4년에 대한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오히려는 괜찮죠. 이 성주운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받아야죠. 일반인들이 많이 이게 보편화됐어도 무속, 민속신앙, 유교 쪽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더디게 받겠지만 이건 4년에 대한 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의논해서 이런 캐가 생겼네 하고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정월되면 이제 이런 신점이나 철학이나 타로나 많이 봐요. 올해 저 운 어때요? 이러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선생님께서도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성주운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받기 정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남자는 가을 성주를 받아요. 여자는 봄 성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3월이나 10월 상달에 이렇게 성주를 받으면 뭐가 틀려도 틀리죠.
그냥 뭐에 두둥겨 맞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뭐가 틀려도 틀려요. 올해 해운년이 개묘년이다 보니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 보면 또 좋은 일 있고, 또 이제 내가 뭐에 어느 길에 뭐에 두둥겨 맞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뭐가 또 갑자기 이렇게 잘 되고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자손 없는 조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심심풀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